아이를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 태아보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수많은 특약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한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복잡한 설계안도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별 체크 포인트부터 놓치기 쉬운 보장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 이렇게 준비하세요. 임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준비하게 되는 태아보험은 종류가 매우 많아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가입 계획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일도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수많은 보장 항목들도 성격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그 구조를 훨씬 파악하기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분류하면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내용만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안서를 바탕으로 꼭 챙겨야 할 5가지 구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안은 20년 동안 납입하고 30세까지 보장받는 기준인데요. 출생 후 금액은 남자 아이 기준 35,880원입니다. 성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고요. 가입하는 시점이나 선택하는 보장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임신 22주가 지나면 가입 자체가 막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출생 직후 아기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항목들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특약은 모두 이 22주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선천 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돌이 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장애가 확인될 때 지급이 되는데요. 심방 중격 결손, 사경 등 1종은 30만원, 다지증, 구순 9개월 등 2종은 100만원, 다운 증후군 같은 3종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납입 기간이 출생 전까지로 짧고 실제 청구 사례가 적지 않은 항목입니다. 뇌성마비 진단 담보도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태어나기 전후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뇌에 손상이 생겨서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운동 발달 단계의 시기, 즉 머리를 언제 가누었는지, 언제부터 걸었는지 등을 통해 정도를 파악하게 되고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진단이 확정되면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어린이 심장 시술과 개흉 심장 수술 담보입니다. 심장에 심방이나 심실에 구멍이 생기는 등 심장 문제로 시술을 받으면 200만원, 가슴을 직접 여는 커다란 수술까지 하게 되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질병 1, 6종 수술비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1종부터 6종으로 나뉘어 있고요. 규모가 큰 수술일수록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6종 항목에는 혀 유착증이 포함됩니다. 일반 질병 수술 담보에서는 혀 유착증이 빠져 있는데 이 6종 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배설증 등 7가지 다발성 선천성 이상 수술도 여기서 보상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최초 1회 담보를 구성해서 위 다발성 선천 이상 외에 선천성 이상 수술에서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도 3천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아암 치료 과정에서 백혈병 등으로 인해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할 경우 진단비와 별개로 수술비를 지원받아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을 덜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항목들은 임신 22주가 지났어도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점에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릅니다.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실손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발생한 비용의 20에서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클수록 그 금액도 커지죠. 여기서 입원비와 수술비 특약으로 실손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교통사고, 골절, 화상 등 상해로 다쳐서 입원했을 때 모든 병원, 병실 상관없이 하루 3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면 하루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각 담보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면 하루 최대 6만원, 종합병원 1인실이라면 하루 최대 9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이라면 하루 최대 26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1인실 입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용이 하루에 몇십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폐렴으로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고 해볼게요.
하루 병실료가 40만 원인 1인실에서 4일을 입원하면 병실료만 160만 원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본인 부담 50%에 하루 최대 10만 원 한도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에서 받는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실손만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120만 원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질병 입원 일당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상겹종합병원 1인실 기준으로 입원 일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라면 하루 최대 26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4일이면 10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손에서 받은 40만 원과 합산하면 총 144만 원이 보상되면서 본인 부담이 16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기본 입원 일당에 더해 하루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하루 최대 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입원 병실보다 비용이 훨씬 높고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다쳐서 수술을 받을 때 한 사고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얼굴이 찢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단순히 꿰매는 정도는 해당되지 않지만 피부 조직을 잘라내고 봉합했거나 근육, 신경까지 손상된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질병 수술비는 아파서 수술받을 때 지급되는데요. 여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선천성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다래끼, 결막염, 외이암 같은 가벼운 질환 수술은 40만 원, 가벼운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 수술은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미리 예상하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실제로 청구로 이어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가 잘 끝나는 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만 큰 질병이나 사고 이후에도 몸에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로 다쳐서 남은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서 최대 1억 원, 질병으로 아파서 남은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서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율 3%부터 100%까지 범위로 나뉘어져 있고요. 장애 정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 아이가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를 당해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의 장애율은 25%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설계안을 기준으로 1억 원에 장애율인 25%를 곱하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총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후유장애 담보는 얼마나 큰 장애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커다란 사고뿐만 아니라 3% 이상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후유증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금액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암, 뇌, 심장 진단비인데요. 이 보장은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크고 지급 금액도 가장 높은 항목들입니다. 우선 암이나 50% 이상 후유장애 등 중대한 진단이 확정되면 이후 남은 전체 납입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2살 때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남은 18년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기준 총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0살에서 14살 사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은 백혈병, 뇌 및 중추신경계 질환, 비호지킨 림프종 순서인데요. 이런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일반암 진단비에서 제외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보장해주는 유사암 진단비를 2천만 원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이후 남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납입 지원 특약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담보와 뇌혈관 질환 담보는 각각 2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사실 뇌혈관 질환의 범위가 더 넓어서 이 안에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 담보를 따로 넣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에게 합병증으로 신생아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담보 각각에서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씩 중복으로 받아서 총 8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또한 혈관뿐만 아니라 종양에 대비하기 위해 양성 뇌종양 진단담보를 추가해서 뇌에 종양이 생겼을 때 3천만 원이 나옵니다. 허혈심장 질환 담보는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단순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협심증까지 모두 포함해 가장 폭넓게 보장하며 2천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 1,000만 원을 추가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은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이때 3대 질병을 진단만 받는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치료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약물 치료 담보에서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되고요.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관련 담보에서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지급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약속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나머지 특약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부쩍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청구가 많은 로티바이러스 장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담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수족구와 수두, 노로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11대 특정 감염병 담보까지 더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대신 배상을 해주는 아주 든든한 항목이죠. 이 특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인데요. 만약 부모님 보험에 이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이보험에서는 이 내용을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걷고 뛰며 활동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찰나에 크고 작은 사고가 정말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우선 골절 진단 담보는 치아 파절을 포함해 신체 어디든 골절 진단을 받게 되면 30만 원을 보상합니다. 사실 유아기에 겪는 단순 골절은 치료비 자체가 아주 고액은 아니지만 워낙 자주 부딪히고 넘어지는 아이들 특성상 청구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준비해두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뼈가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놀다가 얼굴이나 몸이 찢어져서 흉터가 남는 경우도 참 많죠. 이럴 때는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흉터를 없애기 위한 성형 수술을 받게 되면 얼굴 기준으로 1cm당 30만 원씩 지급받아서 아이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화상 진단 담보까지 더해지면 상해 보장이 더욱 완벽해지는데요. 정수기 물이나 뜨거운 국물처럼 가정 내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로 2도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절 진단비와 함께 상해 보장의 핵심 세트로 구성해 두시면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 태아보험의 주요 구성 5가지를 모두 봤는데요. 22주 이전에만 준비할 수 있는 태아 특약부터 살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수술비,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중증 질환 진단비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성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탄탄한 보장을 고려한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보험엔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상황에 맞춰 어떤 항목은 더하고 어떤 항목은 덜어내며 우리 아이만의 맞춤형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막했던 설계한 분석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만날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불안보다는 설렘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숨겨진 꿀팁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